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우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파트 2의 마지막 라운드로 자바 1.8에 새롭게 도입된 람다식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람다식이라는 것은 람다 익스프레션이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람다식은 사실 그 익명 중첩 클래스 앞에서 배우셨죠? 익명 중첩 클래스가 뭐 하는 거냐면 같은 클래스인데 내용부의 정의를 매번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중첩 클래스가 익명 중첩 클래스였는데, 이러한 익명 중첩 클래스를 매번 재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좀 더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는 표현식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이제 와닿지는 않는 표현 같긴 한데요. 여하튼 잦은 로직 변경 시에 익명 중첩 클래스 쓰는 것보다 코드가 이제 효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식이 될 텐데요. 밑에 형식 보면 잘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이게 자바에서 잘 보던 형식이 아니라서. 이러한 람다식은 다른 언어에서는 그 이미 벌써 존재하고 있었는데 자바에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쓰지 않다가 1.8 버전부터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일단 얘는 예제를 통해서 익명 중첩 클래스가 어떻게 람다식으로 바뀌어가는지 살펴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예제로 뭐 간단하게, 이거는 뭐 익명 중첩 클래스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 표현하는 형식 하나를 먼저 만들게요. DA EX 람다 EX 01번. 자, 여기에 우선 public static void main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리스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integer 타입의 자료를 저장하는 리스트, array 리스트 임포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list.add 100을 넣어주고 list.add 200. 이렇게 하지 말고요. 리스트를 만들 때 이 방식보다 arrays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util에 보면. 그래서 arrays를 통해서 만들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리스트는 arrays.asList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얘는 값을 그냥 이렇게 나열하듯이 넣어주시면 쉽게 데이터를 넣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위에처럼 만드는 거나 밑에처럼 만드는 거나 동일한데 코드가 조금 효율적이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제 이 리스트를 출력하고자 합니다. 출력하는 메소드 하나 만들어서 출력할게요. 이건 뭐 굳이 밑에서 바로 출력해도 되는데 람다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구분지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출력하는 방법은 그냥 포르프를 돌면 되겠죠. 그래서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는 리스트를 system.out.println 해서 i를 출력하시면 끝나네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어떻게 출력하느냐? print 리스트를 호출해서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실행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전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전체 출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300보다 큰 값에 대해서 출력하는 게 또 필요하다 라고 하면 요만큼을 또 만들겠죠. 메소드를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 말고 범위를 지정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range라고 하는 범위 지정 메소드를 만들고, 난 300보다 큰 값만 출력할 겁니다. i가 300보다 크니 그러면 출력하겠습니다. 요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한 줄 개행하고 system.out.println 한 줄 개행하고 print list, 이번에는 range 해서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run as 쭉, 그렇죠. 300보다 큰 값만 이렇게 출력을 시킬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내용부가 살짝 다른데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출력하도록 되어 있죠. 그 무조건 메소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가 이제 여러 개다. 조건이 뭐
300보다 큰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뭐 짝수인 경우 뭐 홀수인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메소드들 계속 만들면 어떨까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학습한 것 중에 익명중첩 클래스라는 게 있었어요. 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를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코드가 줄어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인터페이스잖아요. 인터페이스로 체크 데이터라는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는 불리언 값을 리턴시키는 체크라는 것을 하나 해서 인티저 값이 들어오면 얘에 대해서 뭔가든 체크를 해서 불리언 값을 리턴시키는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자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동일하게 만드는데 리스트 인티저 리스트는 arrays.asList 100, 200, 600, 300, 400 뭐 똑같죠. 자, 해서 만들어 두고요. 얘를 출력하고자 할 때 출력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요 체크 데이터라는 것을 매개 변수로 한꺼번에 가져서 체크를 통과한 것만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static void print list 메소드는 얘 하나만 만들 거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리스트를 받을 거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체크 데이터라는 것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for를 돌면서 인티저 타입의 i를 출력하는데 i는 리스트에서 추출해서 if 만약에 체크 데이터에 정의되어 있는 체크를 통과한 i만 출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기재하고 나면 일단 메소드는 하나입니다. 일단 체크 데이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처럼 얘한테 대해서 만약에 전부 다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체크 데이터가 무조건 true면 되죠. 무조건 true면 다 돌 거잖아요. 근데 300보다 큰 거다 그러면 체크 데이터의 체크가 300보다 큰 것만 체크해서 true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체크 데이터를 두 개 만들어야 되겠네요. 체크 데이터 A1은 new 체크 데이터 익명 이너 클래스로 만들 겁니다. 를 만들고 익명 이너 클래스로 만드니까 내용부 정의해야 되겠죠. 퍼블릭 불리언 값을 리턴 시키는 체크 인티저를 매개 변수로 가지네요. 해서 여기는 일단 뭐 첫 번째 거는 무조건 true만 리턴 시키는 체크 데이터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A2를 만드는데 체크 데이터 해서 얘도 익명 이너 클래스로 내용부를 재정의하는데 얘는 300보다 큰 값. 그래서 if i가 300보다 크면 return true고요. 그렇지 않으면 return false입니다. 라고 만든 체크 데이터 A2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체크 데이터라는 요거 위에 인터페이스로 정의되어 있는 요 놈에 대해서 하나는 무조건 true만 리턴 시키고 하나는 300보다 큰 것만 리턴 시키는 두 개의 메소드 내용부가 이제 다른 두 개의 정의부를 가졌네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 리스트 할 때 리스트를 넘겨주고 체크 데이터를 넘겨주면 그 체크 데이터의 체크에 의해서 출력이 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프린트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넘겨주고 A1을 함께 넘겨주는 거와 그리고 system.out.println 한 줄 개행하고 프린트 리스트를 넘겨주면서 A2를 넘겨주는 거. 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네요. 실행을 시켜보면 조금 전과 결과는 뭐 동일합니다. 어차피 넘겨준 그 값이 우리가 체크하라라고 넘겨준 게 위에 있는 체크 데이터 조건일 테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앞서 코드했던 거와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다지 코드 양의 차이는 오히려 이게 더 많아 보이죠? 이쪽이. 근데 실제로 얘는 익명 중첩 클래스를 사용한 거는 코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요 정의부, 이 정의부가 실제로는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자, 이 정의부가 실제로는 요 위치에 그냥 바로 위치해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정의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위치에 바로 위치해도 됩니다. A2 자리에. 왜요? A2가 요거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위에서 이렇게 따로 선언할 필요 없이 내용부상에 딱 넣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조금 줄어 보이네요. 그래도 뭐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new 체크 데이터에서는 체크 하나만 정의한다 라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위에 보시면 체크 데이터에는 체크 하나만 재정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체크는 매개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면 굳이 이러한 글자를 다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고안한 것이 바로 람다식입니다. 자, 이 형태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람다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new에서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LAMBDAEX01 해서 람다식으로 바꾸는데 public static void main 에서 메소드 정의하고요. list integer를 가지는 리스트는 arrays.asList 100, 200, 600, 300, 400 해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하는 메소드는 조금 전 얘랑 동일합니다. 출력은 뭐 어떤 조건 비교해서 출력하겠습니다 이거고 위에 있는 체크 데이터는 따로 안 만들어도 되죠. 그죠?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체크 데이터 그대로 쓸 겁니다. 해서 체크 데이터를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 전처럼 쓰지 않고 이번엔 람다식을 표현하는데 람다식은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를 넣고 두 번째 아까 여기에 익명 중첩 클래스 들어갔잖아요. 익명 중첩 클래스를 여기에 잘라서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필요 없는 데이터 이미 자바 컴파일러가 알만한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알만한 데이터는 new 체크 데이터 객체 생성하는 거 당연히 알 법하고요. 두 번째 public boolean 체크란 요 메소드 재정의 한다는 거 알 법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일단 하나라는 거 알고요. 그래서 return 무조건 true 하겠다 라는 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매개 변수로 사용할 거 하나 있고요. 얘에 대한 정의부는 이겁니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return 얘는 true 무조건 true만 return 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람다식입니다. 그리고 한 줄 개행시키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 리스트 하는데 이번에 리스트를 출력할 때도 뭐를 출력을 해서 나타낼 수 있냐면 앞서 보시면 이번에는 300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출력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하튼 그 람다식에서는 true가 아니면 지금 현재 표현되어 있는 형식상에서는 true일 때만 이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부에서 매개 변수는 하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부는 i가 300보다 크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i가 300보다 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true를 리턴 시키겠다.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지금 true 내지는 false가 리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앞에 있는 요 표현식하고 동일한 표현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람다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익명 중첩 클래스를 좀 더 축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자료형도 적어야 되죠. 인티저라는 자료형 i 밑에도 인티저라는 자료형 i 그런데 뭐 이미 이 클래스에서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을 때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얘가 이 메소드가 하나뿐이고 요 메소드는 인티저라는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략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결과값이 나타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람다식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사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듣고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고요. 얘는 종종 여러분들이 람다식의 형태로 익명 중첩 클래스로 먼저 바꿔봤다가 그리고 그 익명 중첩 클래스에서 이제 매개 변수와 실제 구현부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람다식을 종종 사용해 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람다식을 좀 더 활용을 해보면 어떠한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냐면 저 리스트라는 놈에서 우리가 출력 객체인 스트림 객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00보다 큰 것을 나는 걸러내겠다라고 하면 굳이 프린트 리스트와 같은 이러한 메소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 그 다음 예제를 또 만들어 볼게요. 사실은 좀 이건 난이도가 조금 있는 영역인데요. 일단 한번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해두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뭐 적절하다고 봐야 되나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 예를 들어 단순히 필터링만 시켜서 어떠한 결과값을 추출해내고자 하면 그냥 그 리스트라는 그 객체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리스트는 arrays.asList 100, 200, 600, 300, 400. 자, 이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한 다음에 리스트에서 스트림 형태로 객체를 추출이 가능한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포이치 해서 얘를 그냥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하면 출력할 수 있는 메소드 하나 만들까요? display 인티저 i 값 넘겨주면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출력하면 되겠죠. i 내가 출력하는 거는 i 라고 해서 여기에 lam bda ex04에 있는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라고 해서 출력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스트림이라는 것은 객체를 하나하나씩 추출해서 뽑아내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얘를 추출을 해서 출력을 하겠다라고, 여기에서 그 포이치라는 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객체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람다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난 i를 출력할게요. 뭐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뭐 특정한 위치에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제가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 만들었잖아요.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놈을 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요 아래쪽에 거 설명 안 드렸는데 범위 지정 연산자를 사용해서 메소드 참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틱이기 때문에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 콜론 스태틱 메소드명 이러한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자체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쓰지 않고 리스트를 스트림 객체로 뽑아낸 다음에 포이치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리고 lam bda ex 내가 만든 디스플레이라는 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지금 매개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생략하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전달되어서 요 내가 출력하는 거, 요 놈이 호출된 거죠. 조금 전에는 그냥 바로 그냥 출력을 해본 거였고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300보다 큰 것만 필터링해서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리스트의 스트림으로 뽑아낸 거는 또다시 필터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에서는 이 i가 뭐보다 큰 거? 300보다 큰 거에 대해서 필터를 걸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식으로 필터링을 걸어 놓고 얘에 대해서 포이치 해서 출력하겠습니다. lam bda ex04 디스플레이. 자, 이렇게 출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도 뭐 물론 람다식을 사용한 거죠. 요 사이에 일단 system.out.println 공백 주고요. 해서 필터링을 걸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필터링된 데이터의 내용만 추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도 람다식과 그 컬렉션을 같이 사용하면 이러한 형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이해가 되실 거고 지금 현재 람다식을 이해하는 건 딱 요 수준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원래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출력한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주 쓰다 보면 이렇게 익명 중첩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하나 정의하고 그 내용부만 우리가 재정의해서 매번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적용되도록 한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람다식이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경험이 있으셔야 익숙해질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자, 그래서 람다식의 이제 그 익명 중첩 클래스로 사용하는 것을 좀 더 간단한 표현식 형태로 지원하는 형식이 있더라 라는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 연산자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클래스 이름의 스태틱 메소드, 객체 이름의 멤버 메소드, 클래스형 이름의 메소드, 클래스 이름의 new, 요건 생성자 메소드 호출하는 겁니다. 해서 범위 지정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더라
라는 것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